오늘 제목은 타노스와 핑거스냅, 그리고 오늘은 언론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얘기들일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좀 중구난방일 겁니다. 김세론 배우님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배우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아저씨죠. 아저씨,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배우님을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준호 기자가 타겟이 됐죠. 일간 스포츠는 제보자의 지금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유족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저 이진호다. 이진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었던 거죠. 기자가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세운 거죠. 그랬더니 유튜버들이 저기 이진호가 있다. 핵심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죠. 통찰을 말하는 유튜버들이 저런 문화가 싫어. 저런 문화가 아니야.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싫어. 이러면서 타겟팅을 한 거죠. 일간 스포츠나 레거시 미디어는 1396건의 기사를 썼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알 필요도 없어. 나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지금 일간 스포츠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잖아. 나 평소에 문제라고 생각했어. 거봐 저 인터넷에서 자기 돈 벌라고 나쁜 말 했던 게 이진호잖아.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모든 건 어쨌든 일간 스포츠에 기사도 나왔잖아. 자 저기 그 유족이 이진호가 기사를 올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래. 자기들은 그러면은 무료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막 밖에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손가락 살인마의 괴수야.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저 이진호잖아. 이진호. 그러니까 이진호만 막 이러면서 마녀사냥 자기가 이진호가 배우님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진호를 이렇게 만든 거죠. 배우님을 아프게 했었던 건 이진호야. 이진호. 이진호만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손가락 살인마를 만든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 분노의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슬픔의 마음을 불을 당긴 거죠.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이때까지 해왔어요. 얼마 전에 서유리 씨 관련해서 서유리 씨가 마녀사냥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김세론 배우님 관련해서 이 얘기를 썼대요. 왜 세상을 버리고 그래 라고 하는 SNS에다가 글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발끈하더니 SNS에 말하는 싸가지 내가 볼 땐 니도 곧 버릴 것 같은데 벗는 것도 한계가 있다 키키 하고 갔대요. 그래서 서유리 씨가 이걸 가지고 박제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렇잖아. 사람이 이런 인간들이 있어. 우리 사회에는, 우리 세상에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는 인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참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 들거든. 하룻강아지 같은 것들이 지가 하룻강아지인지도 모르고 대단한 뭐가 된 것처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 했잖아요. 나는 난데 아무 때나 막 발 드러내면서 막 요거 막 왕 하면서 막 지저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 하룻강아지가 진짜 법 무서운지 모르고 왕왕거리는 것도 싫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화가 좀 나는 게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난 기사라 그랬잖아요. 저 기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기사죠. SNS나 하면서 써놓은 거라는 거죠. 그 기사가 이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룻강아지 같은 인간들이 그러고 막 댓글을 다는 거 알겠어. 이 기사 그러니까 저 일은 서유리 씨 개인 SNS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서치를 하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기자라고 하죠. 그죠? 기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하죠. 디스패치 같은 기자들의 기사를 우리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취재하는 거, 스토킹 같은 취재, 그거를 보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십을 취재하면서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는 거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이게 아마 10월 8일 날 있었던 거예요. 아이돌 친구가 국회에 나서기 전에 나설 때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던 민희진 씨 이게 사진으로 찍혀서 나왔어. 디스패치 기사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실제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기자들을 막 탓을 하는데 실제로 사건의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역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기자가 하는 일이란 과연 뭐냐? 우리 박대기 기자 한번 생각을 해봐. 막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눈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거야. 눈이 그 정도로 오고 있으면. 근데 보도를 하잖아.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 취재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기자라고 하는 게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렇게 취재하는 게 사건의 실마리를 봐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과시보로 치부될 수도 있지. 저 배우님 사망 이후에 1396건의 기사를 썼던 그 기사에 일간스포츠는 100개의 기사를 썼거든. 이 사고 이후에 그 기사량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개인 SNS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그 안에 있을까? 그 100건의 기사 중 1396건의 기자 중에 저런 SNS나 쳐보면서 했던 거 얼마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세론 배우님의 문제도 SNS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잖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분별을 하지 않아. 이 분별이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화가 막 많이 나 있어요. 화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누가 부추겼냐는 거야. 그걸 누가 어디 쪽에서 어떻게 부추기냐는 거예요. 2023년 12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 이성균 배우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죠. 이성균 배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김의성 씨랑 아마 지금 봉준호 감독일 거야?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도 정말 좋아했던 이성균 배우님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문제시 됐던 것들이 이거야. 무분별한 사적 대화 보도에 관련되는 거. 언론 및 미디어에 묻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해 선정적 보도를 한 건 아닌가.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성명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죠. 사적 대화, 저 문구에서도 나오지만 정말로 이게 공정성 있는 사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이 사건의 어떤 핵심을 전달해주는 내용일까 아닐까. 그게 그 이상, 보도가 보도 이상을 사적 영역을 취재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데까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 안에서도 엄밀하게 얘기해서 구분을 지어놔요. 사적 대화와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지금 SNS나 쳐보면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 그게 과연 취재인가? 물론 SNS를 보고 있는 것도 취재죠. 하지만 그걸 하고 났으면 매니저나 그쪽 업계나 관계자들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지금 2023년 12월 27일 날 이성균 배우님의 일 있고 나서 문화예술인들이 저런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서 공영방송 KBS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과한 부분이 있다면 삭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의 거부를 했죠. KBS는 그랬어요. 근데 2024년 10월 똑같은 그 KBS는 민희진 씨가 아까 전에 디스패치에서 보도했던 이 내용, 저 내용이 10월 8일 날 있었던 거야. 먼저 만났다는 게 디스패치의 기사로 나오잖아. 변호사 동반해서. 그리고 KBS가 삭제했던 건 그 내용이었어.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개인의 일탈을 확인하는 정보와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아이돌 멤버가 국회를 출석하는 게 특정 영역이었을까? 고 이성균 배우님의 그 많았던 정보들은 개인의 일탈이었을까? 사적 정보였을까? 그리고 지금 민희진 씨와 그 무속인이랑의 그 많은 사적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 사적 대화가 사건의 정보를, 사건의 정황을 확인시켜주는 정보이냐? 아니면 개인의 일탈로서 농담 따먹기 한 정보인가? 지금 이만큼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어 가고 있죠? 이 친구는 타노스입니다. 드라마 속 배역이. 저 친구의 그 논란, 저 배우의 논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이 배우의 논란 역시 사적 대화, 팬들에 대한 대응, 팬들이라면 화날 수 있는 형태가 분명한데 그거 역시 SNS에 나와서 SNS에서 이루어졌던 건 아닐까? 물론 그 앞전에 논란은 있어요. 자숙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고 김세론 배우님의 그 음주사고 이후에 쏟아졌던 1396건의 기사, 그리고 일간스포츠에서 썼던 100건의 기사,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지금 이 타노스 배역을 맡았던 이 배우도 사적 공간인 SNS를 취재한 기사들이 많았을까요? SNS를 본다는 건 이 사람을 스토킹하는 거죠. 물론 기자는 스토킹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스토킹을 하는 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느냐. 개인의 지금 아직 반성의 기미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기사를 쓸 수도 있어. 그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는 보는 사람들이 판단할 영역인데, 근데 그런 일간 스포츠가 이진호 기자를 상대로 해서 떠넘기듯이 하는 그 행태가, 저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타노스는 전 생명의 반을 죽입니다. 핑거 스냅 한 번으로 반을 죽이는 거죠. 그 정당성을 어느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고 해요. 내 목소리를 반대하는 반을 죽이기 위한 어떤 작용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언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각하고 자정해야 되는 건, 저런 SNS나 쳐보면서 1396건의 기사 중에 상당량을 채웠을 만한 저런 언론사에 대한 경고일까? 아니면 내 건을 올리고 그 내 건 때문에 이 공격을 다 받고 있는 뉴미디어의 기자를 상대로 해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는 건 실수를 할 수 있죠. 타노스의 핑거스냅 한 번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친구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그건 맞죠. 하지만 불쏘시개로 적당하게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정도의 취재를 하고 끝나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변호를 했던 이진호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로 아까운 분들, 아까운 사람들을 잃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 친구가 지금 7년을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타노스 배역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다 그래요? 물론 약물 아이돌이나 이런 선망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자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언하지 않아요. 그게 언제까지일까는 저렇게 SNS나 쳐보면서 그런 기사를 가지고 이걸 연장시켜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해야 되느냐. 조금 논란이 증폭되는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취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취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느냐. 그 선은 언론 윤리를 갖고 있는 기자들이 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SNS나 쳐보면서 취재했던 기자를 상대로 해서 저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저런 식의 그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거, 그거는 저는 못 참겠어요. 그걸 증폭시키는 역할을 누가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 오늘 나왔던 이성균 배우님이나 서유리 씨, 그 다음에 지금 김세론 배우님, 그리고 이탑 씨까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SNS를 쳐보면서 그걸 기사라고 확인 없이 기사를 날려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막 몇십 개씩 몇백 개씩의 기사가 쏟아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을 언론사에서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건, 나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적당한 비판들, 또 어느 정도까지의 비판은 인정을 하겠는데, 저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쳐서 머리를 지워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얘기 드렸던 대로 조금 꼬아놔서 얘기를 한 게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사 만화를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게 되겠죠. 직관적인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일 방송은 당장에 직관적이에요. 내일 그림 지금 그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